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XRP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달 만에 32% 폭등, 기관 자금은 쏟아지고 있고 글로벌 은행들이 줄줄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기준 XRP 가격 2.847달러, 한 달 전만 해도 2.15달러였으니까 32%가 넘는 상승입니다.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SEC 소송 완전 종결, ETF 승인, RLUSD 스테이블 코인 출시까지 겹치면서 XRP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XRP의 현재 가격과 시장 위치 분석, 32% 폭등을 만든 3가지 핵심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타겟 5달러에서 8달러까지의 근거,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과 실전 투자 전략까지 빠짐없이 다루겠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 하나로 XRP의 현재와 미래가 정리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지금 XRP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3월 20일 마감 기준 XRP 가격 2.847달러, 24시간 동안 4.2% 올랐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12.5%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628억 달러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이 XRP라는 거죠. 특히 눈여겨볼 건 거래량입니다. 24시간 거래량이 28.5억 달러인데 전날보다 35%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 게 아닙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그리고 리플의 ODL, 즉 온디맨드 리퀴디티 채널을 통한 기관 거래가 중심입니다. 돈이 큰 손들 쪽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같은 날 비트코인은 98,450달러로 3.1% 올랐고 이더리움도 4,210달러로 2.9%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1.8% 플러스입니다.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국면인데 그 중에서도 XRP가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XRP만의 독자적인 호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 왜 XRP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건지 한 달 만에 32%가 넘는 급등의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이 상승이 지속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에 2.15달러였던 XRP가 3월 20일 2.847달러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수익률 32.4%라는 건 주식시장 기준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넓게 보면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2025년 12월 30일에 1.92달러였으니까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48.3%가 올랐습니다. 이번 랠리의 가장 직접적인 기폭제는 3월 10일에 출시된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메인넷에 올리면서 ODL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제이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송금 거래량이 2월 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XRP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을 얘기해야 합니다. 바로 SEC 소송 완전 종결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의 랠리도 없었을 겁니다. XRP 폭등의 핵심 엔진은 3가지입니다. SEC 소송 완전 종결,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XRPL 기술 업그레이드. 이 3박자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EC 소송 이야기부터 가시죠. 2026년 1월 15일 미국 SEC가 XRP를 비증권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바로 다음날 보도했죠. 2020년부터 시작된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XRP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거죠. SEC 소송 종결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는 뭘까요? 바로 ETF 승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가 공식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3월 들어 기관 자금이 42억 달러나 유입됐습니다. 블랙록 보고서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ETF라는 통로가 열리니까 대형 기관들이 편하게 XRP를 매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법원의 비증권 판결이 시작이었습니다. 2016년 1월 SEC가 공식 인정하면서 확정됐고요. 2월에 ETF가 승인되자 3월에는 42억 달러의 기관 자금이 쏟아졌습니다. 3년에 걸친 규제 해빙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 ETF가 2024년에 승인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XRP ETF도 같은 패턴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엔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XRP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자산이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거든요. 2026년에 체결된 파트너십 빅3를 보겠습니다. 먼저 산탄데르 은행입니다. 2월 5일에 발표됐는데 ODL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송금 비용을 30%나 절감했습니다. SBI 홀딩스는 3월 12일에 아시아 유럽 코리더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XRP 1억 개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일본 최대 금융그룹이 XRP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건 비자입니다. 3월 1일에 RLUSD와 연동된 B2B 결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자 뉴스 릴리즈로 공식 확인된 내용입니다. 비자가 XRP 생태계와 연동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최정상에 있는 기업이 XRP 네트워크를 인정한 거니까요. 블룸버그 터미널 데이터로 확인된 수치를 보겠습니다. 리플넷의 1일 거래액이 1월에 15억 달러였는데 3월에는 32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113% 증가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XRP가 실제 국제 송금에 쓰이고 있고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엔진 기술 업그레이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파트너십도 가격도 지속될 수 없거든요. 3월 15일에 XRPL EVM 사이드체인이 공식 론칭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에서 돌아가는 디파이 앱들을 XRP 네트워크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더리움의 강점인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와 XRP의 강점인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결합한 거죠. 둘의 장점만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XRPL의 디파이 TVL, 즉 잠겨있는 총 자산 규모가 3월 20일 기준 8.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코인게코 데이터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2014년 11월 테스트넷 때 XRP 가격이 1.45달러였는데 지금 2.847달러까지 올라온 거니까 기술 발전이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지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기준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68입니다. 보통 70을 넘으면 과매수라고 보는데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MACD 골든크로스가 확인됐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건데 추가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XRP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중장기 전망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XRP를 국제 송금의 근본이지라고 평가합니다. 단기적으로 4월에 3.5달러, 중기적으로 2026년 하반기 5.5달러, 장기적으로 2027년 12월 8달러 타겟을 제시합니다. 상승 시나리오 확률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70%입니다. 이 수치의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환경이 XRP에 매우 유리합니다. 3월 20일 FOMC에서 발표된 기준금리가 3.75%인데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6년 말에는 2.5%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와 위험자산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주식, 암호화폐 이런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S&P 500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라 XRP에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대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3월 8일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XRP 기반 CBDC 브릿지가 논의됐습니다. BBC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와 브라질 은행이 이걸 채택하면 ODL 거래량이 지금의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비아리스 국가들의 교역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기관 자금 유입의 두 번째 파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ETF가 첫 번째 파도였다면 이제 선물 시장까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2월 28일 그레이스케일 ETF가 승인됐고 출시 한 달 만에 운용자산이 1.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19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피델리티가 4월에 XRP 선물을 상장할 예정입니다. 피델리티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 아닙니까? 선물 시장이 열리면 헤지펀드와 대형 기관들의 참여가 본격화됩니다. 비트코인 ETF 사례를 봤을 때 100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 유입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비트코인 ETF 때를 돌이켜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BTC ETF가 2024년에 승인됐을 때 6개월 안에 가격이 2배로 뛰었고 기관 자금이 1200억 달러 넘게 들어왔습니다. XRP ETF는 아직 출시 1개월째입니다. 기관 자금 유입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거죠. 시가총액도 1628억 달러로 비트코인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 성장 여력이 훨씬 큽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XRP도 ETF 승인 이후 6개월 내에 상당한 가격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로드맵도 보겠습니다. 리플은 올해 하반기에 더 큰 기술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기술 업그레이드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6월에 예정된 AMM 업그레이드입니다.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도입되면 유동성 풀이 1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됩니다. 디파이 수익률이 20%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RLUSD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2억 달러인데 USDT와 경쟁하면서 XRP에 대한 패깅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셋째, EVM 사이드체인의 본격 확장입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디파이 앱들이 하나둘 XRP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CBDC 브릿지 개발입니다.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연결되는 인프라를 리플이 직접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성되면 XRP의 활용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집니다.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XRP는 2013년에 0.009달러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2.847달러면 오돈 1000%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CC 승소, ETF 승인, RLUSD 출시, 비릭스 논의까지 다음 챕터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건 XRP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에서 리스크를 무시하는 건 가장 위험한 일이죠. 냉정하게 리스크도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인데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세가 6.8로 과매수 구간에 근접해 있어서 당위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암호화폐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32% 급등 이후니까 단기책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모든 급등 자산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XRP의 회복력입니다.
2024년 8월에 0.5달러까지 빠졌다가 탑 70%를 반등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XRP의 핵심 수요는 국제송금입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은 해외에 돈을 보내야 합니다. 출장도 가야 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도 해야 하죠. 이 수요는 불변입니다. 이게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XRP 비중은 10에서 20% 정도가 적절합니다. 확신이 강하더라도 한 자산에 몰빵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단기적으로 3.5달러에 도달하면 일부 익절을 고려하시고 장기 홀드 물량은 8달러 타깃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십시오. RSI가 68이니까 단기 조정이 올 수 있고 그때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는 70% 확률로 타겟은 5.5달러에서 10달러입니다. ETF 자금 유입과 파트너십 확대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20% 확률로 10달러에서 3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경우입니다. 시장 전체가 조정을 받지만 XRP 펀더멘털은 유지되는 상황이죠. 하락 시나리오는 10% 확률로 1.5달러에서 2달러까지 빠지는 경우인데 글로벌 금융위기급 충격이 와야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대비는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SEC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고 ETF까지 승인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산탄데르, SBI, 비자까지 글로벌 파트너십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사용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셋째, EVM 사이드체인과 AMM 업그레이드로 기술적 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넷째,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중장기 5달러에서 10달러 타겟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지금도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XRP 선물 상장 소식, 뷰릭스 공식 채택 발표, 혹은 XRP가 3.5달러를 돌파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면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오늘 브리핑의 핵심 자료 링크를 정리해 뒀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